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상기억학금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상기억학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반 금속 재료들은 외력을 작용하여 변형을 시켰을 때 그 변형된 크기가 작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외력의 크기가 커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변형의 영역을 우리가 탄성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탄성 영역을 상당히 벗어난 변형에서는 영원히 변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를 영구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형상기억학금은 외력에 의해 영구 변형된 상태에서도 열을 가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을 가해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형상기억학금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형상기억학금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온도를 그 물질의 변태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형에 대해 독특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물질로는 초탄성 물질이 있습니다. 초탄성 물질은 상당히 변형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력이 사라지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금속 재료로 이러한 코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코일을 잡아당기면 영구 변형되죠. 그래서 놓아도 여전히 영구 변형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열을 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영구 변형된 상태에 존재합니다. 반면에 형상기억학금은 이 코일을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잡아당겨서 영구 변형이 된 상태에 놓으면 영구 변형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열을 가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초탄성 학금은 잡아당겼다 놓으면 바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 형상기억의 성질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상기억의 성질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열적 탄성 마르텐사이트 구조를 갖는 학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르텐사이트 상태에 있는 학금은 쉽게 변형이 가능하고, 이렇게 변형된 학금의 온도를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학금의 초기 상태는 오스테나이트 구조로 단단한 결정 구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열적 탄성 마르텐사이트 상태는 지그재그 형태로서 작은 외부력에 의해서도 변형이 가능하고, 또한 이렇게 변형된 경우에도 온도를 올려주면 원래의 상태인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은 이러한 이 상태로서 쉽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도 이 열적 탄성 마르텐사이트 구조에서는 이 작은 힘으로도 쉽게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초탄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학금의 경우에는 이 보통의 학금보다 작은 외부력에 의해서도 마르텐사이트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니티놀의 경우에는 이거 초탄성 학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8%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학금은 특정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스텐나이트 구조가 외부력이 없는 경우 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부력이 없어지게 되면 곧바로 원래의 상태인 오스텐나이트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형상기억 학금을 초탄성 학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으로 한 표시한 겁니다만, 오스텐나이트 구조를 가지는데요. 형상기억 학금이 이걸 온도를 내리면은 마르텐사이트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르텐사이트 구조에서는 작은 힘을 가해도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영구 변형된 이 마르텐사이트 구조라도
열을 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의 상태인 오스텐나이트 구조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 동일한 그림입니다만은 오스텐나이트 구조에서 온도를 내리면은 열적 마르텐사이트 구조로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작은 힘을 가해도 쉽게 변형이 됩니다. 영구 변형이 된 이 상태라도 온도를 높이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의 상태의 오스텐나이트 상태로 반응합니다. 초탄성 합금에서는 오스텐나이트 구조에서 뭐 온도를 내릴 필요 없이 그냥 변형을 시키면 쉽게 그러니까 마르텐사이트 구조가 되는데, 힘을 주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되고 놓으면은 원래의 오스텐나이트 구조가 됩니다. 자, 뭐 동일한 그림입니다만은 원래 상태에서 이 힘을 주면은 마르텐사이트 구조로 되고, 쉽게 변형이 되고 놓으면은 다시 원래의 이 오스텐나이트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탄성 합금의 이 성질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 형상기 합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의 그림은 이 형상기 합금을 이용해서 꽃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래 모양입니다. 자, 원래 모양인데 온도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이 변형을 시킵니다. 영구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영구 변형이 되었어요. 자, 그걸 갖다가 이 변태 온도 이상의 따스한 물에 넣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도 마찬가지로 아이스라는 그런 글자를 만들었죠. 형상기 합금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외력을 줘서 이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높여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형상기 합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기의 효과는 이 1951년 미국의 리더에 의해 금 카드뮴 합금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1964년 니켈 타이타늄 합금에서 극히 양호한 형상기억 효과를 발견하고 이 합금을 니티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 해군 연구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네이벌 오더넌스 레버토리 해서 니티놀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합금은 겉에 알려져 있던 형상기억 합금들보다 제조 가공이 쉬워서 코일 스프링과 같이 복잡한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니티놀은 인공위성 안테나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와서 형상기억 효과의 메커니즘이 규정되고 난 후 형상기억 합금의 연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초탄성과 형상기억의 효과가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서로 연관된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종류의 형상기억 효과를 나타내는 합금들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용되고 있는 형상기억 합금의 종류 몇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니켈 타이타늄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형상기억 합금의 효과가 보다시피 이 변태 온도 자체가 이 조성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이거 보면은 은 카드뮴의 경우에 이 카드뮴의 비가 44에서 49%, 5% 변하는 동안에 변태 온도는 거의 140도 변합니다. 그리고 니켈 타이타늄도 보다시피 이 니켈의 이 조성비가 46.2%에서 51% 변하는 사이에 이 변태 온도는 거의 160도 변하죠. 그래서 이 조성비에 따른
이 변태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형상기억 합금의 연구가 더뎌졌습니다. 보다시피 형상기억 합금의 실용화가 늦어진 원인은 합금 성분의 조성비에 따라서 변태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고 또 그 물리적 성질의 변화도 미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원하는 변태 온도를 가진 합금을 만들려면 극히 정확한 합금 조성비에 대한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 재현성이 우수한 형상기억 합금의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형상기억 합금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조성비에 따라서 이 변태 온도의 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합금 기술이 이 발달한 1980년대 와서야 비로소 이러한 이 조성비의 컨트롤이 제어가 쉬워서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서 형상기억 합금의 실용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기억 합금이 어느 분야에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기억 합금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가 바로 이러한 파이프 연결에 있습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니티놀이 이 해군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그 이유가 이 잠수함이라든 이런 곳에 파이프 연결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수십 미터로 내려가고 하니까 이 압력 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파이프 연결 부분이 셀 그런 확률이 크죠. 자,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두 파이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형상기억 합금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두 파이프를 오링을 통해서 금속 오링을 통해서 두 파이프를 연결하는 경우에 이 오링 자체가 이 파이프의 외경, 직경보다도 좀 작은 깃이 낫죠. 그래야지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직경보다 좀 작으면은 이것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 형상기억 합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온도를 내린 후에 좀 늘어뜨릴 수 있죠. 좀 반경을 좀 늘어뜨려 가지고 끼워서 그래서 가열을 하면은 변태 온도 이상 가열하면은 원래의 이 작은 직경으로 돌아가니까 두 파이프를 아주 단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니까 해군 연구소에서 최초로 니티놀이라는 아주 우수한 그러한 형상기억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이 연료라든지 또는 공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압을 위한 기름 파이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파이프도 종류들이 많은데 비행기도 상당히 그러니까 외부 그 온도라든지 압력 변화가 심하죠. 공중에 떠 있을 경우하고 밑에 있을 경우하고. 자, 그래서 이 파이프 연결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곳에 이 파이프 연결에 형상기억 합금이 많이 이용됩니다. 군사적 용도로 이 형상기억 합금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파이프 연결하고 비슷한 겁니다만은 오링을 이용하는 대신에 이와 같이 이 이빨 형태의 연결 관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의 이 연결하는 관보다도 약간 직경이 작은 걸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직경보다 작게 만들면 넣을 수가 없는데 형상기억 합금으로 만들 경우에는 온도를 내린 후에 좀 변형을 시킬 수 있죠. 변형을 시켜가지고 꼽아서 그 다음에 열을 좀 가하면은, 열을 변태 온도 이상 가하면은 이와 같이 이빨이 이 파이프를 물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뭐 그 동일한 그림입니다만은 이 연결 파이프가 두 파이프의 직경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지만은 이 연결에 끼울 수 없으니까 형상기호 합금을 만들 경우에는 이걸 변형을 좀 시켜가지고 온도를 내린 후에 변형을 시킨 후에 꼽아서 그 다음에 변토 온도 이상으로 열을 가하면은 이와 같이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에서 보는 같이 이빨 자국이 있어 가지고 이 외부의 이 환경이 압력이라든지 온도가 뭐 크게 변하더라도 두 파이프가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상기호 합금이 인공위성 안테나에도 이용되었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형상기호 합금으로 만든 경우에 안테나의 원래 모양이 이 정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디오 신호도 받고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인공위성에 장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착해가지고는 띄우면은 이 크기가 크니까 떨어지겠죠. 자, 이걸 갖다가 변형을 가야죠. 변형을 가지고 아주 작은 부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갖다가 궤도에 올린 후에 그러면은 이 안테나가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런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도 두 판을 연결하는데 이러한 고리 모양을 만들면은 두 판이 단단하게 결합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판을 사이를 끼울 수 없으니까 지금 형상기호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변형을 해서 가열하면 원래 형태로 가서 이 단단하게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경우에도 이 뼈가 부러졌을 경우에 정확하게 이 뼈가 붙었을 경우의 어떤 길이로 맞추어서 그 다음에 수술할 때는 이걸 좀 늘어뜨려 가지고 나사를 박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면 좀 가열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뼈가 아주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아물도 그래서 결합이 되도록 나중에 붙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외과 수술에 이 형상기호 합금이 많이 이용됩니다. 아까 보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턱뼈를 연결하는 그런 수술에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뼈 접합에도 사용되고 척추 접합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발목 부위의 접합에도 이 형상기호 합금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심장 근처의 혈관이 막혀서 이 피의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스텐트를 갖다가 삽입시키죠. 이 혈관에. 그래서 이 삽입시킬 때 원래 모양대로 하면 너무 크니까 삽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이 형상기호 합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좀 변형을 시켜서 아주 직경을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혈관이 원하는 위치에 넣은 후에 열을 가하면은 원래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혈관이 확장돼서 피가 흐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텐트 시술에 형상기호 합금이 많이 이용됩니다. 자, 그리고 치과에서 이 크라운을 씌울 때도 모양 그대로 똑같은 모양 크기로 할 경우에 이걸 갖다 삽입시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걸 형상기호 합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늘어뜨려 가지고 삽입한 후에 열을 가하면은 원래대로 나가서 아주 이빨에 잘 맞는 정확하게 맞는 그러한 클라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 교정에서도 형상기호 합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도관에 온도 조절하는데도 형상기호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초탄성 합금의 응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탄성 합금은 보다시피 안경 테 부분에 어느 정도 변형을 가해도 놓아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돌아갑니다.
이 밑에 그리면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한 브레자의 형상기억 합금이 이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천사가 있죠. 가는 천사가 있는데 이걸 형상기억 합금으로 만들면은 이걸 갖다가 뭐 변형이 좀 되더라도 뭐 빨래라든지 뭐 이래 하다 보면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변형이 되더라도 착용을 하면은 이 변태 온도가 사람의 체온으로 되어 있으니까 착용하면은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서 착용감을 좋게 만듭니다. 다음에는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한 마이크로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밸브는 뭐 약을 개발한다든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화학 실험하는 이런 쪽에 아주 뭐 미시한 어떤 이 화학 약품의 양을 갖다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아주 작은 그러한 양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 마이크로 밸브를 사용하면 됩니다. 형상기억 합금 리본 형태의 형상기억 합금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 전류를 흘리면은 열에 의해 형상기억 합금이 원래 모양이 딱 닫힌 모양이에요. 돌아감으로 밸브가 닫히고, 전류를 끊으면은 이 스프링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밸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마이크로 밸브에 이 형상기억 합금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밸브를 갖다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마이크로 사이즈니까 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밸브의 이 구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모양, 이 리본의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형상기억 합금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서 이제 밸브가 닫힙니다. 자, 그리고 전류를 끊으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올라가서 이 밸브가 열려서 액체가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주 미시한 양의 화학 물질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마이크로 밸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형상기억 합금이 어느 분야에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